본인 인증 번호 좀 불러주세요. 아빠한테도 전화,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님 본인 인증 번호 하나 갈 거예요, 불러주세요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진짜 보수 개멸자다, 지금 탈당하라, 이거를 쓴 사람이 한동훈이야. 이거를 쓴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팀이 시켜서 했다고. 시켜서 여론 공작을 한동훈 팀에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MB 시발단의 노하우, 재승환 전 MB 청와대 비서관, 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여기 관여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드루킹과 문꿀 오소리들의 노하우, 여기는 깨시현과 위드훈이, 엘리, 진은정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서초동 편집국장과 단독들, 채널A, TV조선, JTBC, 어벤져스, 빨대왕, 성재준 뭐 이런 쪽에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애들이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세 갈래로 나눠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재승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아마 낯서실 테니까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승환은 MB 시절 청와대에 있었는데 민정실 멤버였고, 민정실에 이제 보통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파견 검사로 그때 한동훈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네. 인연이 있었던, 한 10년 넘은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이 진영구고요. 한동훈의 인맥 중에서 탑을 찍고 있는 인물이, 돈이 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숨겨진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돈이 이 거대한 조직들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지금 돈을 대고 있는 걸로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고요. 돈 대고 있는 사람이니까 탑을 찍고 있는 거고, 한동훈과 진은정이 이혼까지 생각하며 별거 중이었는데 진은정이 갑자기 등장을 했었죠. 이 또한 뒤에 진영구가 있기 때문이다. 진영구는 검찰을 떠나서 정관 사이사로 있을 때부터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가 있었던 회사들은 다 주가 조작 등으로 얼렸죠. 김건희 주가 조작이 할 때가 아니라니까. 보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진영구가 사이사로 있었어요. 네. 사이사로 관여돼 있었던 여러 회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 조작해서 뭐하죠? 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 쪽을 막아준 역할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뽀찌 받았겠죠? 많이 받았겠죠? 네. 그래서 부자라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많으실 거고. 예. 확인된 건 없어요. 확인된 건 없고요. 예. 1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확인된 건 없어요. 확인된 건 예, 없고요. 확인된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오정소라고, 이분은 이제 국정원 인맥이에요. 진영구는 안기부 출신, 오정수가 깐부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두 개, 공안부하고 특수부가 이제 두 축인데, 공안부가 시국 사건, 간첩 잡고, 데모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담당하는 쪽이고요. 관련해서 당연히 국정원하고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코업도 많이 하니까. 안기부 쪽에 이제 아마 카운터파트가 오정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기부 출신 오정수가 깐부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종의 공작 정치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수가 한 일이 김영삼 정부 시절의 미림팀 사건의 관계자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림 사건이 뭐냐 하면은, 김영삼 정부가 이제 권위주의 청산을 부르짖으며 김현철 사건 등 19런 사건을 덮기 위해서 안기부 내 미림팀을 두어갖고 언론 통제 작업을 하던 팀이 바로 미림팀입니다. 그 미림팀 담당한 사람이 이 오정소라는 거고요. 결국 한동훈이 현재 하는 언론 플레이 등은 이 오정소의 미림팀에서 했던 그 노하우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을 거다. 엄청나네요. 천군만마를 갖고 계시는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법을 막 저질러도 이제 거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가 급판에서 널뛰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 TV조선, 채널A는 하루 종일 한동훈만 빨고 앉았고, 사회자 진행자들조차도 한동훈 까는 얘기가 나오면 듣기 급급하다면서요. 개판인 거죠. 이러니 홍준표가 괜히 종편 승인해줬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한동훈바의 제일바 신규진은 TV조선 프로그램까지 열심히 홍보해주는, 이건 천재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채널A, TV조선 이런 쪽에서 이제 작년 11월 무렵부터 한동훈을 이제 차기로 미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공매도 금지시킨 시점하고 동일해요. 공매도 얘기가 처음 나왔다가 이게 탄력을 못 받은 게 조중동 하나도 안 도와줬다 그때. 그래서 내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때부터 유튜브 보시다 보면 여러분 쇼츠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네. 작년 10월, 11월 달에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법무장관 한동훈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말싸움하는 게 그때 막 올랐었어요. 그거 바이럴 돌린 겁니다. 그거. 바이럴 돌리는 전문 업체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다 돈이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게 작년 10월, 11월부터 이 팀이 움직였다. 유튜브도 그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광고예요. 그 대항마가 필요할 거잖아요. 네. 오세훈이 이제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 애들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그런 거 딱 유튜브에 막 쇼츠 막 올라온다? 이쪽에서 이제 또 바이럴 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바이럴이에요.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재승환, 이 사람이 이 댓글팀의 핵심 총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시발단의 노하우가 한동훈 댓글팀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옵션 열기, 프롬 칼럼, 그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MB 때 썼던 방식.
이연홍이라고 이분이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퇴사해서 지금 여기 이제 언론 쪽 담당해서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신문 중에서 조선하고 동아는 한동훈을 띄우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중앙은 별로 안 나온다? 이 사람이 중앙일보에 있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퇴사 과정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재승환은 국회에서 보좌관 하다가 MB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는데 민정실 행정관이었다. 관련해서 경찰, 검찰들이 여기 파견 나와 있어요. 국정원도 네. 파견 나와 있고 네. 그때 파견 나와 있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이었던 겁니다.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시절 다스 수사검사로 있을 때 바로 이때 이 재승환이 영포 빌딩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들고 나와서 한동훈에게 전달합니다. 이걸로 MB가 철컹철컹 된 거고요. 이 사람이 그 재승환입니다. 그때 관련 서류를 한 무더기 갖고 와서 검찰청에 줘서 이명박을 감옥에 넣게 해준 재승환이 MB에게 배신한 순간. 그래서 다스, BBK 등으로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 것 같은 MB가 감옥에 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 그런데 이 재승환의 인물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당연히 활동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공을 세운 거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람 한 자리를 바라고 있었겠죠. 하지만 용산에서 들어가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보기엔 탐탁치 않아갖고 아마 안 썼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용산을 못 들어갔으니까 해외에 나가 있다가 최근 귀국해서 한동훈 팀에 합류한. 아무튼 현재 이 인물은 MB계에서도 완전히 배신자로 찍혀서 버림을 받은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기사 해석을 노렸으나 그것도 실패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한동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작전을 짜는데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획통입니다. 모사꾼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에요. 당원 게시판이나 단계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그 역할이라고. 이 사람이 댓글팀의 핵심 총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을 거고. 이게 이제 월간조선 뉴스룸의 핵심 스피커가 김종혁, 신지호고 서범수, 박정아를 깊이 신뢰한다. 이 서범수가 사무총장입니다. 네. 당원 게시판 관장하는 최종 책임자가 바로 서범수입니다. 주요 당직자에 김종혁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아 비서실장,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전략기획부총장, 장서정 홍보본부장. 장서정 이 사람이 또 이 댓글 작업하고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요. 한지아가 하나가 조카예요. 엉망이야. 참모진이 여기 딱 나오잖아. 참모진이. 재승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딱 나오잖아. 네. 이 사람이 핵심이라. 8월에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던 장서정 잘한다 대표를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제 여기 다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해서는 핵심이 재승환, 서범수도 당연히 이제 돈 출납하고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으니까 채용 책임자 형태고 장서정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아쉽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주변에 의도 사람이 없다. 대체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중진의 우려도 이어진다. 이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뒤로 비선에서 조언을 받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 사람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라인입니다. 진영구, 네. 오종소, 그 다음에 네, 네. 이현홍, 그리고 재승환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의 작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의도 실제로 국회의원들하고 별로 교류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한 대표가 당내 중진과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 밥도 안 먹어. 이 새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총선 때도 그렇게 지 혼자서 막 동무대셨구나. 동무대 뒤쪽에 다 이제 있으니까 독불장군식으로 선거를 이끌어갖고 폭망시키죠. 주변 인물 중 이제 대통령실과 정당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박정아 비서실장 그리고 재승환 여의도 연구원 원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친한계 특이점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기보다는 한 대표가 선택한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찍어갖고 너 이 자리에 와서 해서 당 외부에 있는 정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다 줘서 한동훈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 확장성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한 대표가 활발한 인사 스타일보다는 진중한 스타일을 선호하다 보니 계파 확장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친한계 막 해봐야 몇 명 안 되고 대통령이 툭하면 불러갖고 서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이건 진짜 나를 망치는 길이라고. 절대 대통령 못 된다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은 각계무시한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장인의 각계무시라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거대 카르텔의 얼굴 마담격인 거예요. 한동훈.
이 카르텔을 격파하려고 하니까 운명에 처해진 카르텔들이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을 밀어서 네가 대통령을 제끼고 정권을 단축시키고 대선하든 아니면은 뭐 내각제로 바꾸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작업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제가 파악을 해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동안 쭉 그런 활동한 거잖아요. 법원이 공정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니까요. 법원도 다 역학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가 다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검찰도 똑같아요. 검찰, 경찰도 다 동일한 거예요. 금감원, 금융위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정치검찰이라는 페르소나를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씌운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전혀 정치검찰의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갖고 정치검찰이라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감방을 안 간다 이렇게 또 하는데 그거는 대충 보신 거라는 거지. 장모님 갔다 오셨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가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그냥 그거 다 찾아볼 시간은 없으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예. 가발킹 칼럼의 비밀은 뭐냐? 원하는 기능 다 드루킹 공유한 매크로 영상 업체 가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매크로는 얼마든지 만들어드린다.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프롬 칼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텍스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따져보면 보통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정 열이 칼럼이거든요. 특정 열을 참조해서 이걸 옮기시오라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옮겨갈 때 프로그램 오류에 따라서 프롬 칼럼 내지는 칼럼 이런 문구가 글의 끝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결국은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가 칼럼이라는 거죠. 매크로를 돌렸다는 겁니다. 킹크랩 같은 매크로 사용의 빼박 증거라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팀이 활동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댓글 조작팀의 수개가 재승환일 거다라고 저는 추측한다는 거죠. 예. 한동훈 친딸까지 결국 한지훈 당원의 152개를 드루킹 스모킹 건. 한지훈 따님 이름의 글이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대략 2달이 안 되는 기간에 152개를 올렸는데 1인당 3개만 쓰도록 글 제한이 들어갔던 그때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 이름을 다 데리고 와갖고 이 글을 막 올렸는데 따님 글이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 60 중반 강한 당원 지지받고 있습니다. 힘 실어주세요. 한동훈 제안 긍정적이라는데 국힘도 정신 차리고 일단 테이블에 나오게 좀 하세요. 여당 당대표는 24년 최대의 극한 직업인 듯 대다수의 가반 넣는 당원이 뒤에 있으니 국민 건강 생각하는 진심은 한 대표뿐 자기 아버지 칭찬한 정상적인 딸이 이렇게 글 쓰지 않아? 그죠? 여러분, 그죠? 나 뜨거웠어, 못 써. 한국 사람은 빅갤러가 미국에서 국민의힘 게시판 접속되나? 난 유럽인데 국힘 게시판 접속 자체가 안 돼. 미국 사시는 분 계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해서 해보니까 안 달리더라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당원 게시판이니까 국적이 한국인 사람만 다는 게 당연하지. 막혀졌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달리는데 하고 방송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미국에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야야야 이거 그랬다는 거죠. 미친 것들이라니까 이거는. 지금 이 한동훈 따님은 미국 MIT 합격해갖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이름 알렉스 한에 MIT 입학 반대 청원을 올릴 정도로 유명했었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MIT 다닐 거라는 겁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허위 스펙 때문에. 그렇죠. 입학 비리로 비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빼박 입학 비리예요. 11시 45분 51초에 글을 다셨잖아요. 11시 40분에 또 달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 시간이고 매사추세츠는 언제냐? 9시 22분입니다. 대학 다니신다며. 1교시 시간이잖아. 야, 1교시에 MIT 대학생이 1교시에 수업 안 하고 이게 댓글 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명의 도용을 당한 게 아니고 명의를 넘겼다니까. 가족 명의를 통째로 넘긴 거라니까. 넘겨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빼박이라니까. 국민의힘 단계의 오마오당이 활약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댓글 이제 하나 달아주고 이제 돈 얼마씩 받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이제 댓글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다는 겁니다. 한땡땡, 채땡땡이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이 동일해요. 한땡땡이랑 채땡땡이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글의 내용이 동일해. 하나의 글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올려라. 그걸 나도 한번 올리고 얘도 한번 올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게 정치 맞다. 숨기기 급급하고 물타기로 본질 흐리고 뒤집어 씌우긴 하는 용사는 대표 등에 따르라. 이 얘기를
이 땡땡, 허땡땡이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댓글 작업, 댓글 공작의 전형적인 형태야, 이게. 시발단들이 했던 그 방법입니다. 똑같은 글이 네이버 댓글에 여러 개가 막 확인이 돼요. 네. 이걸 갖고, 야, 올려. 그래서 내도 한번 올리고, 얘도 한번 올리고, 한번 올리면은 이제 뭐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이랬다. 예. 미친 것들이라니까. 이 제목을 클릭하면 안에 본문이 나오잖아요. 네. 본문 내용이 제목하고 똑같아요. 기가해서 발생시키는 오류라는 거죠. 매크로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당원 게시판을 조작을 하면 이거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 있었다고 이게. 이건 어떤 거냐면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글 제목하고 100% 일치하게 나온다는 거죠. 위 게시물의 본문 스펙도 좋고 정치력도 화려한 소위 중진이라는 엮여있더라는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음 게시물의 본문에 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한 장관 부인의 역할도 기대할 만하다. 왜? 성격도 외향적이며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적도 있어 선거를 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맘카페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 진은정 여사님이고요. 진은정이 아마 가족 게이트 관련해서는 가족들 이 IT 해갖고 광고 관련해서는 진은정이 몸통이지 않겠냐. 엄마가 장모한테 해갖고 네. 어머님 본인 인증 갈 텐데요. 본인 인증 번호 좀 불러주세요. 미국 가 있는 단체장에서 야, 그 본인 인증 번호 좀 불러봐라. 아빠한테도 전화.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님 본인 인증 번호 하나 갈 거예요. 불러주세요. 했다는 거죠. 진은정 사모님께서 문구 로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위드훈이라는 이제 한동훈 팬클럽 박지모 카페가 이제 23,000명 할 때 그때 이제 위드훈이가 2만 명 정도였어요. 총선 끝나고 하여튼 뭐 그때 갑자기 막 늘기 시작해갖고 83,400명까지 늘었습니다. 예. 이 멤버들의 상당수가 이제 옛날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일 거라는 거고요. 한동훈은 대깨문이 묻어있다. 위드훈이는 2020년 7월경에 만들어졌고 잭스키스 팬클럽 회장 출신 그리고 대깨문 출신인 엘리가 운영자라. 위드훈이 운영자가 엘리고요. 이게 이분이 아마 최소영 씨인가 그럴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다 나랑 친한 사이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트윗 문파 이런 사람들이 본 기자님 하셨던 그 방송국 거기 시청자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라니까. 서초동에 이제 검찰 그 조국 수호 집회하고 할 때 핵심 그 추진했던 거기가 거기고. 데모하고 호프집 가서 같이 이제 맥주 마시고 하던 그런 사이라니까. 내부자라니까. 나 내부자야. 자꾸 얘기하잖아. 내부자가 몇 번 얘기해. 이재명과 문재인이 엄청난 안수로 집권 초기부터 트윗 문파라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트윗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쳐내야 된다는 쪽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것들이 다 트윗 문파라는 거기서 다 발굴돼 갖고 다 이슈화된 것들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친 게 아니라니까. 그 트윗 문파라는 이쪽은 이제 이 이재명하고는 되게 철천지 원수 앙숙이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한동훈 쪽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세력이 되면 나도 무언가가 생길 수 있을 거야. 희망이 부풀었는데 아니니까 그냥 실망이 크시겠어요. 네. 공무도 제도 개선 위하고 뭐였으니까 공무도 됐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 집에 안 간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해서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 이재명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이낙연 지지했어. 이낙연 안 됐어.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해야 되겠다. 윤석열 됐어. 됐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리고 안 챙겨주면은 지금 와서 윤석열, 김건희, 개새끼, 목줄 매달아 이런 댓글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 한 자리 안 줬다고. 자기 국물 못 받았다고. 박상수가 네이버 카페 위드훈이에 1월 6일 날 한 자리 하고 있고요. 갱률이랑 중건이랑 잘 지내는 한뚜껑을 자연스럽게 숙주로 잡았고 한뚜껑도 분명 대깨문이 자기 팬덤인 걸 알고 있을 거다.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마누라가 대깨문 출신이니까. 총선에서 이낙연이 폭망하고 숙진 한동훈은 차기 권력으로 보이니 당대표 만들기로 나선 것 같은데 위드훈이가 총선 후 6만이나 늘어나는 동안 책임 당원이 그만큼 안 늘어났다는 거야. 6만 왜 안 늘어났냐? 소속이 새누리당 소속이라서 그래. 당적이 있으니까. 이중 당직 안 되잖아요. 새누리당이면은 새로운 미래당, 이낙연 당. 거기 갔던 사람들이니까 그 당적을 정리하고 국민의힘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지.
족보가 예, 얽히네요. 루나, 캐시언 등 대깨문 네임드의 등장으로 확신이 든다. 이제 이 루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트윗 문파 중에서 대장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할 때 네임드 중에서도 네임드예요. 한동훈 지금 편들고 있다고 이게 루나가.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민구, 이 사람이 캐시언 대표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문파예요. 해서 이제 한동훈 밑에 찬조 연설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한동훈 옆에서 사진 막 찍히고 그런다고. 숨기지도 않아. 숨기도 안 하고 과거 세탁도 안 한다니까. 이 극성스러운 팬덤이 지금 한동훈 쪽에 가 있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갖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뭐 해서 만들어냈던 게 그게 바로 개혁의 따님입니다. 그 개혁의 따님이 민주당을 접수하니까 민주당에 있던 이제 이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와 있다니까 지금. 옛날에 했던 그 댓글방하고 네이버 댓글방 하던 그 일을 지금 걔들이 하고 있어. 정치가 되게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진짜. 스프라이즈에 농기해봐 사실 몇 명 없었어. 다 국힘 책임당을 가입을 하고, 지역 모임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힘 게시판에 댓글 쓰기 시작을 해. 카페는 출석 체크만 하고 국힘 게시판으로 달려가. 카페 회원수 늘어나는 것만 보고 뿌듯해하면 그냥 국힘 게시판으로 달려가. 가서 댓글을 달아라. 이게 옛날에 문구로 소리 했던 그거야. 그대로 지금 한다고. 이제 매크로 이런 거는 검찰이 수사해서 잡아내면 되지만 사실 이런 거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요. 합법 쪽이 더 가까워. 네.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비대 갤러리나 이제 진짜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진짜 진성당원들이 얘들한테 대항해 싸워야 돼. 야, 우리도 댓글 날러 가자. 댓글 날고 해서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그 개혁의 따님이라는 이제 댓글 부대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싸워서 물리쳤잖아. 그래서 걔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 어리버리한 국힘 가서 지금 접수하고 있잖아. 국힘 당원 게시판 사태, 언론사 연루된 여론 조성 의혹으로 번져. 국힘 당 게시판에 아무런 얘기 백날 첫날 이제 뭐 윤석열 나쁘고 백날 써봐야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국힘 당원 게시판은 국힘 당원들만 들어갈 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고 국힘 당원들 중에 국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간 사람 자체가 없어. 근데 왜 거기 막 작업하고 열심히 막 작업하고 하겠습니까? 그 당원 게시판이라는 소스를 언론사한테 주고 언론사가 당원 게시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원들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능력이 개판입니다 라고 버튼을 누르겠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만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론사가 인류된 여론 조성 작업이다라고 하는 게 본질입니다.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글로 도배를 한 후에 언론사에 흘려서 기사화를 유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짜고 쳤던 고스톱이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평소 별 관심이 없는 당원 게시판이 어느 순간 극성스러운 팬덤에게 장악되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올린 게시글이 특정 언론사들에 의해서 당신과 민심으로 둔갑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고요. 이거는 게이트급 사건이다. 게이트급 사건입니다. 이게 꾸준하게 있었던 작업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때 당원 게시판에 글들이 폭주한다는 겁니다. 5월 8일, 그 다음에 8월 13일, 김경수 사면 반대, 정정식 사퇴 요구. 그 다음에 이제 게시글을 하루 3개로 제한한 시점부터는 이게 많이 이런 폭주가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드루킹 되게 이제 많이 돌렸던 티가 너무 나고요. 그 다음에 돌렸던 게 다 목적성이 있다는 것도 이게 명확하게 이게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된다니까 이게. 윤석열은 국힘을 탈당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기점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한 상당수의 언론에서 이것도 그거였어요? 예. 다 작업 친 겁니다, 이게. 짜고 친 거라니까. 아까 동아일보하고 채널A, 그 다음에 TV조선 담당이 누구라고요? 오정소! 상당수의 언론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를 보도한다. 그 이전에는 보도한 적이 없었어요. 또한 윤석열은 탈당하라는 여론이 당원 게시판에 빗발친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갑자기 쏟아진 날이 5월 7일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이들 언론사들은 평소에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하죠. 별로 관심 안 갖는 거라니까요. 누군가 당원 게시판 분위기를 우선 조성하고 스스로 이를 급하게 언론사에 흘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라. 특정 이슈의 공론화를 원하는 내부자가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려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흘려주는 거를 한동훈 쪽에서 했다는 거죠.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한 거죠.
윤 대통령 탈당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5월 7일 한번 보자. 이런 글들이 올라온과 동시에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탈당 욕구가 빗발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회담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안동훈이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진짜 보수 개멸자다, 지금 탈당하라. 이거를 쓴 사람이 한동훈이야. 이거를 쓴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팀이 시켜서 했다고, 시켜서. 다음은 채널A입니다. 노은지 진행자. 자신이 당원 게시판을 살펴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원 게시판은 본인 인증을 거친 당원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널A 진행자는 본인이 당원 게시판을 봤다고 말하고 있다. 물어보십시오. 너 가입했냐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냐고. 채널A나 이런 언론사, 대형 언론사는 당원 가입 금지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채널A 사장님 물어보세요. 노은지한테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냐고. 돼 있으면 심할서 쓰든지 회사를 자르든지 하시라고. 5개나 이렇게 와 있다. 5월 9일, 5월 8일, 5월 8일, 5월 7일, 5월 7일 이렇게. 동아일보와 채널A만 예를 들었지만 이들 언론사 외에도 조선일보, MBN, 머니투데이, 국민일보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에서 당원 게시판 이슈를 다뤘는데 이게 폭주한 시점과 언론사가 이를 받아 쓰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다 짜고 썼다는 거죠, 이게. 예. 여론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 첫 번째, 국힘 당원 게시판의 특정 이슈 게시물을 단기간에 도배.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 사항을 평소 관리하던 기자에게 리크, 흘린 단계고요. 특정 언론사는 기다렸던 듯이 단독 속보, 긴급 등으로 보도하고 나머지 언론사는 우라카이 2차 보도해서 리리스하는. 5번째, 당시 민심 국민 눈높이로 둔갑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관련 부서 당직자들 역시 책임다. 사무총장 서범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범수가. 네가 깜빵 가야 돼, 이 새끼야. 도망쳐다니지 말고. 왜 대통령을 향한 욕설 게시물을 방치했는지, 이 정도 의혹이 생겼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논란이 불거진 11월 5일 이후에 관련 게시물 작성자들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깜짝같이 활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11월 4일 문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글 하나도 안 올렸어. 이게 뭐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거. 떳떳하면 왜 안 올리지? 계속 올려보지, 왜. 오늘따라 윤석열이 불상타, 착한 말. 그래,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난 지금 눈물 난다니까, 진짜. 2년 동안 얼마나 대통령 내외를 괴롭혔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 근데 진짜 괴롭힘이에요. 예. 아니, 단계 진짜 게시판 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